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욱하고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과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해라 혹은 왜 그렇게 화를 내?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는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화내고 욱하는 사람들을 단 한마디로 조용히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배우면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법입니다. 혹시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금세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 할 말을 잃고 결국 그 사람의 화에 휘말려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왜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를 때 그저 억지로 웃거나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꾹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그 일이 떠오르죠.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억울함에 속이 끓습니다. 그 사람의 무례한 말이 계속 떠오르고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죠. 결국 밤이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뒤척이며 다음에는 절대 참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다시 침묵하고 말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단호한 한마디입니다. 무례하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꺾어버릴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비난을 단번에 차단하고 대화의 흐름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할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같은 말씀하세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 보통은 미안해요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또 버스에서 젊은이가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천천히 타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변명하게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는 왜 카톡도 못 하세요? 요즘 누가 문자를 보내요? 라며 핀잔을 줄 때도 속으로만 서운해하고 말없이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차분하게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라고 말씀해보세요. 젊은 간호사에게는 그건 간호사님 생각일 뿐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꼼꼼하게 다시 물어보는 게 당연하답니다. 라고 답해보세요. 버스에서 만난 젊은이에게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손주에게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할머니는 문자가 더 편하단다. 라고 대답해보세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상대방이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과하거나 민망해서 변명할 거라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요. 둘째, 우리의 체면이 살아납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대가 무안해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말이 갑자기 개인 의견으로 바뀌어버리니까요. 이 대답은 특히 직장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상사가 이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라고 화를 낸다면 대부분은 위축되어 변명하거나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차분하게 그건 상사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사의 비난을 받아넘기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너는 아직도 그 방식으로 일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라고 비아냥거리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나는 내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해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 말은 친구의 비아냥거림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내 입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처럼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비난을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돌려버리고 나의 자존감을 확고히 지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처럼 상대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입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무례한 사람에게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 화를 낼 때 보통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진정하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상대가 예민해져 있을 때 진정하라는 말은 마치 네 감정은 부당해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반발하거나 화를 더 크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매일 보던 친구가 갑자기 당신은 왜 맨날 좋은 자리만 차지하는 거요? 나는 맨날 뒷자리에 앉으라는 거요? 라며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당황해서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 라고 따지거나 진정하세요. 자리에 앉는 건 자유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며 상황을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상대의 서운한 마음을 더 키울 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있으셨군요. 매일 뒷자리만 앉으시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미처 그 마음을 몰랐네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획 돌아섰던 상대의 어깨가 축 처지면서 목소리가 한결 수그러듭니다. 얼굴에 있던 화색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을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는 큰 소리로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군가 내 서운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상대의 감정을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속상하셨죠? 그 마음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리 바꿔가면서 앉아요. 이렇게 하면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장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회의 중에 후배가 왜 저만 항상 이런 힘든 일을 맡는 거죠? 라고 불만을 표할 때 우리는 보통 너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야 라고 말하며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후배의 불만을 더 키울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네.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지 이야기해 줄래?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더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후배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을 열고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잔소리만 해라고 화를 낼 때 우리는 보통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대꾸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자녀의 감정을 억누르고 반발심만 더 커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구나.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내 감정을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고 갈등 상황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먼저 인정받은 사람은 더 빨리 진정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갈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더 깊은 신뢰를 쌓고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듯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당황해서 웃어넘기거나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속으로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갑자기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사는 거예요. 어르신한테는 안 어울리는 데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럼 다른 걸로 할게요라며 민망해하거나 기분 나빠 그냥 나와 버리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이죠. 그건 사장님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입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디어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라는 경계선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하게, 하지만 눈빛은 단호하게,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제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당당한 태도에 상대방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의 경계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할 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은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고 더 이상 상대가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언어적 소통과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제스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신체 언어로 불편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거친 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할 때 굳이 말로 반응하지 않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고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너의 말은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당에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젊은 종업원이 어르신, 이 메뉴는 너무 매워서 드시기 힘드실 텐데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그래요? 그럼 다른 걸로 할게요. 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종업원의 눈을 차분히 바라보며 메뉴판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걸로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마세요. 또 한 사례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젊은 동대표가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도 있어서 힘드실 텐데 회식은 빠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럴까요? 하며 웃어넘기거나 맞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들죠 라며 구차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로 대답하지 마세요.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며 고개를 살짝 돌리고 표정을 굳히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은 자기 말이 무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더는 불편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바로 어른의 위험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시선은 차갑게, 표정은 단호하게,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말다툼도 없고,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물러나게 되죠.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소통은 전체 의사소통의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비언어적인 제스처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상황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차분함과 결단력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비언어적인 제스처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더 쉽게 물러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누군가가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회피하는 대신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됩니다. 이 눈빛은 너의 질문은 무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비언어적 소통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대화의 흐름을 다시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할 때 말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침착한 제스처로 대응해보세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더 이상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품위 있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우리의 품격입니다. 5번째는 상대의 본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반응 뒤에는 종종 숨겨진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반박 대신 상대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상황을 차분하게 진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 계산대 줄을 기다리고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계산이 늦어져서 뒤에 있던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르신, 빨리 좀 움직여 주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미안해요. 제가 좀 늦네요라며 서둘러 움직이지만 이럴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많이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불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의 짜증이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5번째는 상대의 본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적인 말 뒤에는 대개 숨겨진 불안감이나 억눌린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박하거나 맞서 싸우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서로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가 그들의 심리적 방어막을 허물고 숨겨진 불편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무슨 일로 많이 힘드셨나요? 무엇이 그렇게 속상하게 했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대화의 흐름을 차분하게 변화시킵니다. 질문 속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신 오히려 여유와 차분함을 보여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영적 경청이라 부르며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즉각적인 반박이나 방어는 대화를 막고 상대의 불만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갈등을 줄이고 상대와의 신뢰를 쌓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화를 낼 때 맞서 싸우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많이 힘드신가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강한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질문 한마디인 것입니다. 6번째는 긍정적인 언급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말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긍정적인 언급으로 상황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대신 상대의 부정적인 말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 언급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비난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걸 아직도 모르시나요? 라고 비꼬듯이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미안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라고 변명하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차분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잘 배워가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여유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투를 중화시키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며 갈등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다르게 해석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는 더 이상 비난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언급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공격적인 말투로 우리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들의 예상 밖의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럴 때 상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더 이상의 공격적인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같은 긍정적인 언급은 우리의 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무의식적으로 평화로운 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엄마는 왜 항상 이래? 아빠는 또 그 소리야? 라고 불평할 때 우리는 보통 그게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래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오히려 너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잘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훨씬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결국 긍정적인 언급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말고 그 말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 표현하세요. 이는 상대에게 우리의 차분함과 여유를 보여주며 더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이끄는 좋은 기술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긍정적인 언급으로 반응해 보세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고 대화를 차분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7번째는 화 잘 내는 사람과 무례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 뒤에는 깊은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겁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탓하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비판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들의 화는 일종의 자기 보호수단입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통제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감에 휩싸여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통제권이 무너지는 순간이 곧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하게 자신을 내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조차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며 타인의 감정은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말투와 행동 뒤에는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맞서 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화는 사실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약한 방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비난에 휘말리거나 급히 해명하려 들 때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공격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차분하고 여유 있게 대응하면 그들은 자신의 공격이 무의미해졌음을 느끼고 물러서게 됩니다. 결국 화 잘 내는 사람과 무례한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들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그들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강한 반응은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꿰뚫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와 대처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화를 낼 때 당황하거나 맞서 싸우지 말고 단호한 한마디, 상대의 감정을 묻는 질문, 비언어적 소통으로 대응하세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오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같은 한마디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킬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이와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품격 있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세요. 가장 강한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